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 전태룡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혼조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악재가 있어서는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입상을 하고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을 개발을 하고 함께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전에 꼭 이 공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중요한 게, 어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을 하락한 이유를 저는 세제 개편 안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너무나 좋았고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증시만 하락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이 대단히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이제 법인세율이 있는데, 법인세율을 인상을 했어요. 각각 이렇게 1%씩 올렸고요. 또 1%씩 올렸고요. 또 1%씩 올렸고요. 또 1%씩 올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증세는 뭐 돈 있는 사람 좀 내면 되지라고 하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뭔가 나누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뭔가 우리에게 무료로 돈을 준다는 것은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무료로 뭔가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표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하고 일본은요, 예를 들어 미국은 여러분들, 일본은 감세했잖아요. 법인세라든지. 일본도. 그러니까 결국에 그동안에 만약에 20%의 세금을 냈었다면 감세를 통해서 10%로 바꾸면 그 10%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을 내는 돈을 더 증세를 하면 그 돈들을 다른 외부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우리가 이제 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뭐 법인세를 높이면, 여러분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기업들 많죠. 특히 금융 기업들. 법인세도 있기는 하지만 뭐 증여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부자들, 기업들이 계속 많이 오기 때문에 싱가포르 GDP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은 오히려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에 오게 해서 기업들을 만들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늘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치를 떠나서 경제적인 관점에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상법 개정 자체가 이제 증시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롱숏 회사를 운영을 해서 상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법 개정 때문에 저는 상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약간 모순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어제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급락을 한 거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종목당 50억 보유 과세.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50억이 넘어가면 연말 기준상에서 51억이 있으면 대주주라서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50억이라고 하면 나는 돈 없는데 뭐 난 상관없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50억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10억으로 내려왔으니까 40억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연말에 팔아요. 그럼 주가 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큰 충격을 줬는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에 돈들이 계속 들어오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배당 수익. 그쵸? 배당을 넣으려면 뭐예요? 빌딩이나 상가가 아니라 결국에 주식에 돈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기업이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면 그걸 이제 주주들한테 준다라는 게 상법 개정 일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당 받고 나서 결국에 여기에서 보면 거래세율도 이렇게 조금씩 올려요. 코스피는 0이었는데 0.005, 코스닥은 0.15에서 코스닥은 또 0.20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과연 그 5,000포인트를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하고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을 저도 고민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제 그 외인들이 왜 이렇게 8,600억이나 매도를 하고 기관은 1조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개인들이 뭔 돈이 이렇게 많은지 1조 9조나 매수 1조 9천억이나 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시장이 이제 조정 줄 가능성이 커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협의가 되면서 그 관세 협상이 있었죠. 급등을 했죠. 유럽도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관세가 협상이 되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죠. 그런데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보면 관세에 대한 우려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처럼 아마 이제 그 세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대주주 이제 논란 이 부분 때문에 역시나 주가 국민청원 논란 여당 대주주 기준 갈팡질팡 상향 검토 이게 뭐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를 보면요, 글로벌 증시도 미증시 덮친 고용 속 쇼크 판디집힐 수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가 됐어요. 고용시장이 둔화가 됐다라는 건 제가 이제 지금 앞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세금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뭐 세금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경제가 좋아지기보다 경제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용을 덜 할 수밖에 없던 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반등해주고 주말에 혹시나 이제 상승을 해주면 상향 검토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를 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너무 컸죠.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냥 낙폭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가주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 혹시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다우지수고요. 다우지수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줄 것이냐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더 모든 그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정을 주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그 대주주 상향 조정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반도체도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월요일날 혹시나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변곡에서나 나오는 이러한 그 샛별령이 있죠. 이런 샛별령, 이런 샛별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샛별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왜냐면 이 유럽이 너무나 빠지고 있거든요. 유럽이 이렇게 월 차트를 보면
유럽 증시에서도 약간의 과열권의 시그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으냐면 유럽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시장도 조정 줄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락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관세 협상이 있을 때 글로벌 시장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관세 협상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보면은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월 차트 장기적으로. 하이닉스도 충분히 가능 여지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어제 이제 대주주 관세 이슈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튼튼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준 거는 좀 정말 염려가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 중에서.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면 어제까지,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깔끔한 차트죠. 관세, 여러가지 이슈로 급등을 해줬지만 어제 음봉은 이거 그대로 되돌림하지 않으면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좀 쉼을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무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봐봐요. 현대중공업도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죠. 이렇게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주주 상향 조정 안 하잖아요. 증시 분위기는 한 번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그동안에 올라갔던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이 종목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요, 이런 종목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신한지주, 은행업종들도 상법 개정으로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진짜 무거웠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코스피가 3,300 돌파 여부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이틀 동안의 이 하락 자체가 상당히 포인트가 크다. 그 이유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지를 두고 싶은데, 정말 만약에 알테오진이 끌고 오면서 코스닥을 상승을 시켰는데요, 조정을 주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예전 우리 에코프로 형제들처럼 다른 거 다 올라가고 이 종목만 떨어지면 지수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작년 2014년 초였나요? 글로벌 시장 다 갔는데 우리 시장만 하락했던 그 배경들이 이런 업종들을 하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월차트, 이 유럽 증시거든요. 유럽 증시를 보면 만약에 여기서 상승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하락을 하면 되게 어려운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2주 전에 인버스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체크를 했고, 관세에 대한 이제 모멘텀, 이벤트에 어떠한 반응할지가 좀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뭘로 조정을 줄 것인지는 아직 노출이 안 됐어요. 최근에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관세가 잘 되고 나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고용 둔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용 둔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경기 침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이슈가 나오면 저도 그렇고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유럽 비슷한 사례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금리 인하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그럼 그때는 정말 살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약간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열어보고요. 만약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정고점, 그러니까 그 대주주 요건 직전까지 바로 회복 돌림을 못하면 시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열어두고 이 시장을 볼 생각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이건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보조지표로 매매 타이밍을 안 잡거든요. 근데 보면
이때가 금융위기 때거든요. 2009년도, 7년도 막 그 빠졌을 때 보면 MACD가 요만큼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하락에 대한 폭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에겐 매우나 중요한 그런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가능성 열어두시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라이브를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하거든요. 만약에 라이브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전략 때문에 라이브에 좀 많이 신경 못 쓸 수도 있다. 그냥 마이크를 켜두고 그냥 제가 막 그 리딩하는 모습들만, 그 운영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만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실망하실까봐 미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요. 여튼 여러분들 그 주말 그래도 잘 보내셨죠? 최고의 지금 휴가의 피크인데 이제 여러분들 푹 잘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이게 참 우리 코스피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아니라 조정 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왜냐하면 2주 전에 인버스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에 반응을 해서 우리나라도 관세가 되면 15% 될 거라고 이제 그 영상이 우리가 남아 있었죠. 일본하고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급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호재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쉬지 않고 오셔서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아닐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하고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